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아까 제가 2부에서 소개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발대지 말고 트럼프 당선되면 러시아 성 우크라이나 패배로 끝나니까 여기에 말려들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나는 저 사람이 보수 세력인가 상식적으로 국제 감각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요. 미국의 한국통 외교관이 한국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된다. G2가 되는 확실한 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외교가에서 한국통으로 분석되는 헨리 해거드 전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 그러니까 한국의 미 대사관의 정무공사로 있었던 사람, 굉장히 통이지요. 자, 이 사람은 G7이 한국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CSIS의 기관글에서 그는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파트너를 북으로 선택했고 한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하고의 파국도 지금 각오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두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나토 등과 더불어서 같은 방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한국 기업이 올해 이 방산 수출에 수조 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국이 방산산업, 군수산업의 선두주자라고 해거드 공사가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원하면 전체 갈등 양상이 바뀌면서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거다. 그러니까 한국이 막차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으니까 여기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선택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거라는 한국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 그럼 북한, 러시아의 행보에 발맞춰서 한국의 선택을 결정하는 여지를 남기면서 국제사회의 우스갯거리가 되지 말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한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냉정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G7 가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향후 러시아 무역에서 입을 불이익이나 한반도 긴장 고조만 저울질하고 있다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우습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에는 때에 따라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한데 자, 북한군이 대거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국제적 보편적 가치의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도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더 이상 자고우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되었어요. 우크라이나를 엿먹이고 러시아 푸틴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중국, 북한, 러시아하고요 붙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크라이나를 쌩까버리고 푸틴 불러다가 푸틴 성하고 우크라이나 푸틴 말 따라라고 정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제 나토 사무총장과 EU 집행위원장 등이 윤 대통령에게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여 명이 오늘 내일 중으로 다 투입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10월 8일 날 이걸 포착하면서 공개해버림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이요 서두르고 있어요. 러시아는 서두를 이유가 있죠. 미국 대선 전에 지금 한국전에서도 휴전 직전에 굉장히 중부정선에서 철의 삼각지대 쪽에서 격전을 치렀듯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휴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유리한 국면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북한군을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해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게 결국 휴전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서둘고 있어요. 북한도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기들이 개입해서 명분을 획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어제 보면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가 슬그머니 지금 군사 고문단을 보내면서 파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민주당이요.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철수 결의안을 갖다가 국회에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말해놓고 그 처리도 지금 끌고 있어요.
그래서 친북 세력인 민주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뜻을 거스리면서 이걸 규탄하거나 윤 정권에게 적어도 안보 문제라서 같은 입장에 설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고, 김민석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서 비상계엄, 한반도 위기 조장을 해서 비상계엄으로 연결될 거라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고, 지금 대체로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하고 오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감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청에 보면 민간 트럭으로 북한군을 실어 나르다가 러시아군 헌병대에 잡혔는데 좀 있어봐라, 위에 연락해 주겠다 해가지고 위에서 민간 트럭이라고 오해 모양인데 보내주라,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북한군이 투입되어서 이제 11월 초부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하고 전투를 벌일 걸로 보고 있고, 자, EU, 나토는 지금 한국과 적극 협력해서 여기에 대응하겠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노하우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투입을 격퇴하는 데 이용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전장 형태가 거의 평원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주로 훈련하는 이 산이 많은 북한의 지형과는 전량 지판인데,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주로 드론으로 북한군을 잡아내서 대량 이 살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말입니다. 동맹이요. 트럼프가 저게 동맹인지도 헷갈리잖아요. 트럼프가 북한 측에 서 있는 자 같이 한국의 동맹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고, 또 일본도요. 지금 자민당의 이시바 정권, 한국하고 비교적 잘 통했는데 윤석열 정권하고 지금 선거를 통해서 참패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채 성전형 휴전을 맺게 된다면요. 지금 중공의 대만 정책, 북한의 대남 재래식 도발, 이런 것들이 전부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G7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또 나토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한국이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나토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나토와 더불어서 미국을 같이 압박해야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이 대목에서 자고우면할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군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도적 지원이나 다수의 방어적 무기를 주는데 국한되었고, 또 우회적 포탄 제공을 했다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의 좌파 민주당 그 패거리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요. 또 한국의 김대중 같은 비겁한 보수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자체의 주도적 판단으로 국정원, 그리고 한국의 특수전 부대, 또 한국의 심리전 부대 일부를 군사 고문단, 나토가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으니까 보내고, 또 그 체면에 상응하는 방어적 무기를 같이 보내고, 그 점차적으로 공격용 무기까지 보내면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들어온 북한군이 패퇴하도록, 참패해서 수많은 살상을 낳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간 북한군을 보고 동포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뭐 대기업이 어쩌니 북방항로 어쩌니 하는데 대기업은 러시아에서 손해보고 다 나왔고요. 북방항로 같은 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정확하게 행동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